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그 과학이 입시 설명회들을 저도 이제 같이 들어봤더니 물화생을 다 선택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과목이 지금 한 학기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선 과학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막 선행을 아주 깊이 있게 하자니 수능은 또 안 보고 그래서 참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학교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뭐 개정화학부터 얘기를 했는데 개정화학은 사실 기존의 아이들 화학이랑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화학이라고 한 거고 자, 이제는 과목이 그냥 화학 과목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화학을 이제 2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자, 물질과 에너지가 2학년 2학기 하는 학교가 거의 이 동네가 한 60%가 되고요. 나머지 40%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진행할 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의 세계. 자, 요거가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2학년 2학기 때 화학 반응의 세계를 먼저 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3학년 1학기 때 한 학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거는 다 어머니 학생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화학은 기존 아이들은 1년 동안 이걸 진행했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이 6개월 동안 진행하는 수업을 저희가 과거에는 집중이수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를 한 3년 정도는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주일에 수업을 4번씩 진행해서 요거를 한 학기 완성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께서 그 4번씩 진행을 해도 이 진도를 다 나가길 너무 벅차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도를 그냥 대충 나가고 막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 전에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날까지 진도를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은 이게 내신을 잘 맞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나가시기도 어려워서 이제 두 분이 들어오셔서 뭐 1단원, 2단원 절반 나가거나 아니면 한 분은 1단원부터 3단원부터 그래서 이번부터는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게 이제 학교별로 진도가 굉장히 다를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한 단원이 한 시험이면 굉장히 학교에서도 깊이 있게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뭐 경기học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수업을 했는데 이제 수능이라는 목적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수업의 깊이는 굉장히, 얕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깊이는 얕아지지만 사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의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쉬워지지 않겠냐 그러는데 실제로 집중이수 할 때 그때 문제 수준이 쉽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문제 수준은 이제 그대로인데 깊이가 이렇게 된 거 이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낮아진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수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에서 대충 이제 그냥 후룩 넘어가게 배우고 그다음 학교별로 진도 다르고 그다음 문제 수준은 그대로니까 선행이 잘 돼 있는 애가 사실은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려 이제 물화생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럼 그게 무려 3과목 여기도 3과목, 여기도 3과목이니까 총 9과목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 개정화학이 이제 요 화학이에요. 여기서 일단 화학의 언어에서는 화학 반응 양적 관계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1등의 난이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1단원의 화학의 유용성은 요거는 이제 사회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인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발전할 때 화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몰리랑 양적 관계 두 가지는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1단원은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한 이유는 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럼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1, 2단원을 웬만하면 볼 텐데 2단원은 요거는 이제 아이가 화학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도 이거 한 번 공부하고서 그냥 수능을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은 제가 여기다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이 단원은 암기 위주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중간고사만 보면 요 단원 쉽게 공부하고 아마도 변별력은 양적 관계에서 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단원 보시면 자, 3단원의 화학 평형인데 자, 이제 화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원래는 평형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데 이 평형이 원래 이제 과거에 화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평형은 쉬운 평형만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아이들이 어려워하진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3단원은 근데 여긴 또 암기도 별로 없고 여기는 이제 이해 위주의 단원이에요. 이해 위주의 단원. 자, 그다음에 4단원이 또 이제 어려운데 이제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여기가 어려운데 자, 이거 이제 현재 2학년은 현재 여기가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자, 1단원도 지금 보시면 요것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고 4단원의 이것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가 어려운데 양적 관계가 뭐냐면 그냥 이제 뭐 여기 수소 이온이 10개가 있고 수산화가 7개가 있으면 얘네가 1대1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10개랑 7개가 있으면 당연히 물은 7개가 생기죠. 그럼 수소가 지금 3개 많으니까 수소가 3개 남는다.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제 양적 관계인데 이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걸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중화 반응 양적 관계는 요거는 2등으로 어려워요. 2등으로. 자, 그 이유는 자, 1단원의 양적 관계는 풀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한 문제의 풀이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풀이 방식을 이제 딱 기준을 정하고 나면 그런 방식으로 풀면 돼요. 근데 이제 4단원의 양적 관계는 여기는 풀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풀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이제 그게 어려운 거지 익숙하게 되고 나면 여긴 또 생각보다 수월하게 아이들이 잘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물질과 에너지 요거는 자, 여기 2학년 2학기 때 주로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뀐 학교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물질과 에너지는 제가 이 물질의 상태가 원래 기체, 액체, 고체예요. 이걸 따로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물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어머니들 보기에는 아, 이게 화학이 무려 3과목이나 늘어나서 뭔가 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의 세계가 지금 2학년 현재 2학년 애들을 기준으로 치면은 얘가 그냥 화투예요. 그러니까 공부 양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자잘하게 나눈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많이 할 게 늘어났다가 아니라 그냥 기존이랑 똑같은데 과목을 세분화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제가 물질과 에너지는 사실 수업을 이제 뭐 시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5회로 깔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원래 화투를 저희가 선행할 때 뭐 방학 때 한 턴을 도니까 뭐 10회에서 9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자, 그중에서 이제 이 물질과 에너지 부분은 화투에서 좀 쉬운 것만 따로 모아 놓은 거예요. 자, 쉬운 것만 모아놓고 사실 이제 화학이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건 요 화학 반응의 세계가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물질과 에너지는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그 원리 원칙대로 막 대학에서 공부하듯이 하면 사실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여기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어떤 이제 보기가 나왔을 때 어떤 막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주로 자, 상황에 맞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엄청 9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회차를 사실 짧게 해도 충분하게 아이들이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뭐 저는 선생이고 이제 아이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추석 특강으로 요거를 2회 수업으로 해서 요거 1단원과 2단원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공식을 알려주고 자, 제가 이제 수능에 나왔던 기출 유형이랑 다 풀렸더니 실제로 공식만 가지고 탁탁 풀면 돼서 기본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주 수월하게 잘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뭔가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신만 하고 딱 넘어가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넘어가면 아주 여기는 이제 큰 무리 없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단원만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수업하면서 화학 반응의 세계까지 과연 아이들이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거의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선택자들을 쭉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했고 근데 이 화학 반응의 세계는 사실 이거는 화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만 모아놨어요. 자, 근데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여기 산염기 평형은 진짜 어려워요. 요 산염기 평형. 자, 산염기 평형이 어려운데 특히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중화적정 곡선이 어렵거든요. 이게 가장 1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화원화투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소단원을 뽑아라 그러면 중화적정 곡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미 선행반에서 수업을 2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중화적정 곡선이 이제 사실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또 하고 해도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어떻게 했냐면 중화적정 곡선은 이제 총 4가지의 곡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 1, 2, 3, 4 자 4가지의 곡선을 자 요거를 그 A3 용지 큰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 곡선을 이제 요렇게 뭐 곡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려놓고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능에 나왔던 여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7가지의 보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럼 이제 요거 하나하나 주제별로 내가 중화적정 곡선을 할 때는 요 4개밖에 안 나오니까 4개에서 이 그래프에 이제 그래프에서 물을 수 있는 7가지의 물음을 다 여기다 그냥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점에서는 자 얘가 만약에 뭐 이게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 적정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약산만 있을 때 여기에서 pH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여기 중간, 요게 중화점이라고 하면 뭐 여기가 이제 여기 4번에 있는 완충용액이거든요. 이 완충용액에서의 뭐 pH 구하는 방법. 그때 부피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중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지시약. 이런 걸 다 그냥 따로따로 분석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그 수업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개념만 머릿속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어려운 단원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기 산염기 평형만 사실 무사히 넘어가면 다른 단원은 또 괜찮아요. 자, 여기 이제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화학전지랑 전기분해 요 2가지가 메인인데 이 2가지는 뭐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뭐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교과에서 여기가 탄수화물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이게 또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전전 교과까지 있다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한 번도 이거를 접해본 적이 없을 텐데 자, 이 탄수화물의 반응에서는 자, 저거는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에 뭐에 해당하냐면 유기화학에 해당해요. 유기화학. 자, 근데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제 화학이랑 물질과 에너지랑 아까 산염기 평형이랑 산화 환원까지랑 완전히 다른 화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분야가 이제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탄수화물의 저기서 메인은 탄수화물의 반응이거든요. 요 탄수화물의 반응에서 자, 반응하는 패턴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반응하는 패턴. 자,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면 아이들이 새로운 물질이 나와도 그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요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2개의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자, 제가 이제 과학학습 과정에서 개념반, 뭐, 심화반 이렇게 수업을 깔아놨는데, 자, 일단 지금 이제, 과거랑은 다른 게, 과거에는 이제 수능 볼 과목을 대략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 내신을 우리가 또 이제 잘 나오게 해야 되니까, 자, 아주 하나를, 한 과목을 가지고서 뭐 개념하고, 심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6개월에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개념반 수업이라도 이제부터는 내신 수준의 디테일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런 수준의 수업을 한 다음에 내신 문제의 풀이를 이번부터 제공을 할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개념반에서 수업 좀 하고 심화반 진행하고 그 다음 내신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노트 다 줄 거고 그래서 이제 풀이 내신 수준의 수업을 방학 때 아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물질과 에너지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공식을 이용해서 빠른 문제 풀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다음 화학 반응의 세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요 중화적정 곡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형별 하나 주제를 딱 정해서 그 주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마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림 하나를 두고서 요걸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결과물 같은 건 반응 패턴을 공부해서 응용할 수 있게끔. 이건 이제 요거는 아마 아이들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알겠지만 요거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그냥 이 화합물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림을 통째로 암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암기하면 이제 안 되게끔 단원이 크게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단원이 조그맣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패턴 공부를 해서 응용으로 확장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수업 진행하는 패턴은 사실 뭐 진행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처음에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오답 체크한 다음에 수업 진행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이번부터 좀 강조드릴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거가. 자, 일단 요거는 뭐 제가 뭐 몇 년째 쭉 쓰는 건데, 요거는 암기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는 아이도 맥은 잘 짚는데 약간 구석구석이 좀 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부터의 수업의 중점은 내신 수준의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디테일이 잘 돼 있어야 내신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 밖에 나갔던 모든 내용을 한 장의 암기 프린트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밑줄이 없는 게 문제고 밑줄이 있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답까지 다 들어있고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요 답은 다 사라져 있고 이 답만 이제 시험에서 쓰는 문제 이제 암기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론 암기를 완벽하게 시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좀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 전주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암기 프린트 이제 암기해서 이론은 다 암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해올 텐데, 자, 숙제는 제가 이번부터는, AI로 채점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걸 다, 요걸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번부터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숙제를 하고 나면, 제가 기존에는 숙제를 본인이 채점하고, 그리고 본인이 처음 썼던 답을 OMR 카드에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했었어요. 저는 그거를 컴퓨터에 후루룩 돌려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단원평가를 보고 나면 어머니들한테 숙제 분석한 것과 단원평가를 이제 주제별로 분석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저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 거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시니까 이 AI 채점 분석은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면 얘가 채점을 다 해줘요. 근데 채점만 해주는 거예요. 채점만. 채점을 해주고 제가 문제마다 다 1년 번호를 달아놨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럼 틀린 게 어느 주제에서 몇 번을 틀렸는지를 어머니들이 거기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딱 맡겨놓은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제가 좀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보면은 얘가 숙제에서 어떤 주제가 부족하고 어떤 주제가 잘 되는지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투명하게 이제 어머니들이 항상 이제 링크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놓은 거고요. 자, 이건 제가 노트 필기 해놓은 건데 이건 제가 사실은 한 8년 전에 썼던 노트 필기예요. 이걸 그냥 가져온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특히 저학년들일수록 수업을 진행하면 막 필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안 들어요. 필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막 영혼 없이 하니까 다음 시간에 오면은 그 필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데 글씨 좀 해석해달라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필기를 다 해줬어요. 제 판서를. 미리 다 해놓고 그럼 너들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빠진 글씨 있나 없나 보면서 이해만 해라 했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보기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문제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20분 동안 잘 듣다가 나중에는 멍하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제가 색깔펜을 다 뺐어요. 색깔펜을 다 빼고 80%의 필기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판서를 보면서 제 검은색 글씨는 이제 웬만큼 써 있고 중요하다 표시하는 거 그런 거 색깔펜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했다가 한 2년 전쯤에는 제가 이제 그 단원 평가를 볼 때 항상 아이들 이 노트 필기를 검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수업에 집중했는지.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A는 B보다 크다고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의 필기는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이 노트를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내신 때 이거를 딱 보면 이제 완전히 오류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 같은 수업에 필기 조교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필기를 하고 뒤에서 조교가 따로 필기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오답 체크 아이들이 진행을 할 때 요 필기한 거를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 필기가 있고 저의 필기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볼까 싶었는데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아이들이 제 필기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성공을 했다. 그건 이제 쓰임새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요렇게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막 그 엑셀도 써가면서 예쁘게 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성적표를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한테만 전달이 되고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1단원을 보고 나면 뭐 본인 점수, 최고 점수, 평균 이거 등수는 30%만 보내드리는데 요렇게 해서 단원별로 거의 10개의 주제를 나눠서 공부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보내드렸었어요. 자,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요건 제가 그래서 이 과거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채점하는 업체에서 자, 이거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조금 이제 문자로 가는데 어쨌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분석돼서 가서 이제 어머니들이 보기 좋으시게 그렇게 진행하는데 요거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금방 끝냈죠?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저 빨리 시간 다 됐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